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상간녀랑 이야기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간녀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고요. 설설설설 기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빕니다.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안 만날게요. 연락 와도 안 받을 거고요. 연락 오면 언니한테 먼저 이야기할게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뭐 이혼하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고요. 차라리 들켜서 속이 시원하네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면목이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그럼 아내분이 상간이랑 이야기할수록 아유, 너도 여자로서 참 불쌍하다. 휘둘리지 말고 살아. 남자한테 농락당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집에 옵니다. 아,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싹싹 비는 거 보니까 쟤도 되게 부끄러웠을 거야. 다시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까고 보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어.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 그럼 그때 아내분이 막 열이 받죠. 나한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인연이 언니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니 계속 만나고 있었어? 화가 나서 이제 그년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그러면 상간녀가요. 이때는 또 태도가 확 바뀌어요. 뻔뻔해집니다. 아,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문자하고 전화하시면 저 이제 안 참을 겁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찾아오셔서 제가 그 후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서 약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안 참을 거고요. 당신 남편이 자꾸 저한테 찾아오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당신 남편이나 붙들고 드잡이 하시지.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막 이래. 그럼 아내분이 이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졌지? 얘 왜 이렇게 뻔뻔하지?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상간녀들은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억울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뻔뻔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간녀들의 기본 정서는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이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상간녀를 상대할 때나 상간녀를 떼낼 때에 상간녀를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 상간녀가 뭐가 억울한 거야? 우리는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가 바람 펴놓고 지도 좋아서 즐겨놓고서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지랄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간녀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처음에 남자가 들이댔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요,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추행 당했다, 나는 싫었는데, 거부했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 남편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당신 남편이 자꾸 나한테 대시하고 밥 먹자고 그러고 선물 사주고 뭐 차 마시자고 하고 나한테 너무 심하게 들이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직장 불륜 같은 경우에는요, 당신 남편이 상사고 이제 내가 부하 직원이야. 그러면 예의상 좋게 좋게 받아주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 상사라서 내가 이걸 딱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의상 그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내가 취한 사이에 나를 부축해준답시고 또는 나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나를 터치를 해서 그 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남편이 나를 더 좋아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가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상간녀 소송의 상간녀 답변서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입니다. 나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저 남자가 나한테 너무 들이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하면서 판사님한테까지 그딴 소리를 짓거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아니 뭐 논리적이어야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이런 개소리에 반박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이 막 짜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16살짜리도 아니고 무슨 그루밍 당한 것도 아니고 나이를 36, 뭐 50을 쳐먹고도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 게 상간녀들의 종특인 거예요. 아니 무슨 성추행을 당해서 불륜으로 발전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성추행 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를 하거나 그 다음날에 가서 따지거나 그 다음날에라도 뭐 인사팀에 알려가지고 뭘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성추행 당했는데 싫은 스킨십을 하는데 거기에 좋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텔 가서 다리 벌린 거잖아. 아니 무슨 하하호 웃으면서 모텔 간 증거를 몇 장을 갖고 있고 모텔을 수십 번을 드나든 거를 몇 년 동안 그런 거를 아내분이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뻔뻔하게 그렇게 주장을 한다니까. 너 나한테 상간녀 소송했어?
나 네 남편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야. 3살짜리도 압니다. 요즘은요 어린이집에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누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내가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라고 어린이집에서부터 가르친다고. 아니 싫어하는 걸 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거기 넘어가가지고 불륜까지 발전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개콘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간녀는 이렇게 된 게 다 본인 선택이고 자기가 남자한테 여지를 준 거고 자기가 불륜인 거 알면서도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는 거고 자기가 정조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도 유부녀면서 유부남을 만나는 거고 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맞는데 그렇게 성인 여자로서 책임감도 없이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이 그저 상황 탓, 뭐 술을 마셔서, 뭐 직장 상사라서, 분위기 탓 막 이렇게 하고 이 남자 탓, 이 사람이 나를 먼저 건드렸다 이러면서 남자 탓을 하고 이렇게 상황 탓,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속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유부남이 여자 꼬시려면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 유부남이 여자 꼬시려면 우리 와이프랑 나랑 갑반 쓴 지 오래야. 우리 와이프랑 나랑 섹스리스잖아. 우리 와이프 나한테 관심도 없어. 우리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 이혼하는 중이야. 걸리면 이혼하지 뭐. 걸리면 이혼하고 너랑 살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혼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여자를 꼬시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 말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유부남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꼬시면 불쾌해하는 게 정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유부남 주제에 무슨 뭐 섹스리스고 이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자기도 이 남자한테 마음이 동했으니까 이 남자랑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저런 말에 합리화하면서 그래 뭐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그래 이혼하겠지. 이혼하는 중인가 봐. 그래 맞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지. 이래 놓고서는 나중에 걸리면요. 네 남편이 나한테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나도 피해자다. 니들 별거한다고 해서 내가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유부남인 건 알았지만 별거한다고 했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속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어쨌든 유부남인 건 알았다는 거잖아. 그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안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고선 이제 와서 지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속았다고 지랄을 떠냐고. 근데 또 웃긴 게요. 그래 이 남자가 너를 속였다 쳐. 그럼 이 남자랑 너 왜 나를 속였냐, 왜 거짓말을 했냐, 니네 부부 멀쩡한데 왜 나한테 구라쳤냐 라고 하면서 이 남자랑 대판 싸우고 쌍욕을 하고 원수가 져서 헤어져야지 정상인데 이 남자한테 속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 속인 남자랑 또 계속해서 붙어먹는다? 속았다 억울하다 하면서 안 헤어져. 그게 또 웃긴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부부 사이 안 좋다, 섹스리스다, 뭐 이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자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멀쩡한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다른 여자한테 기웃기웃거리고 막 꼬리치고 이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너무너무 원만하게 굴러가고 있고 먹고 살만하다는 거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거거든요. 집에 무슨 우환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사내만해하고 돈이 없고 이러면요. 남자들 바람도 못 펴요. 집에서 아내의 희생으로 그리고 둘이 부부 사이가 좋아서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부부관계가 원만하니까 바람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요 상간녀들은 그거를 외면한 채 남자 말을 믿고 자기가 믿는 척을 하면서 자기는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이용당했다. 이용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처도 안 해주는 섹스를 해주고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서 그 남자 밥을 해줬어.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맨날 와이프 욕하고 그러길래 내가 부부 상담도 해주고 내가 대화 상대도 해주고 내가 그렇게 이 남자를 위해서 나 나름대로 찐사랑이라고 믿고 이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왜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오히려 이 남자한테 이용당했어. 나는 이 남자한테 섹스해주고 밥해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 너무너무 억울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실컷 둘이 하하호호 즐겨놓고는요. 들키고 나서 이제 본처가 가서 헤어져라. 나 이혼 안 한다. 니들 둘이 헤어져라. 만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하니까는 그때 가서 막 자기가 억울한 생각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본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니네 부부 애초에 헤어진 거나 다름없고 이 남자가 맨날 나한테 와서 니네 부부 욕을 해가지고 내가 부부 상담을 해주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고 만나고 한 거다. 내 덕에 니네 부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니네 부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었고 내 덕에 니네 부부가 회복이 된 거지. 내가 왜 니네 부부를 파탄냈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주장하는 상간녀도 있습니다. 내가 부부 상담을 해줬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자식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길래 특히 이 본처가 아이들과 아빠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면 자식들이 좋아한다. 자식들이랑 이런 것도 해봐라 하면서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내가 조언을 많이 해줘서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가족 간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파탄낸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네 가정을 살린 거다.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아니 부부 상담을 하기는 무슨 지가 뭐 부부 상담가야? 저 뭐 대학원 나왔어? 자격증 있어? 개뿔 아니잖아. 그리고 부부 상담을 하려면은 밖에서 차나 마시면서 하든가. 왜 모텔 가서 빨개 벗고 뒹굴면서 다 한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부부 상담을 해줬다고 지 덕에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주장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뻔뻔한 게 상간녀들입니다. 이 상간녀들은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진심으로 이 남자를 대했는데 진짜 사랑했는데 그러면 이 남자도 나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가정으로 쪼르르 도망가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나 이용당한 거야? 색파였던 거야? 길길이 날뛰면서 본처한테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본처한테 와서 자폭을 하면서 막 이혼하라고 막 터뜨리기도 하고 이 남자한테 막 당장 이혼하고 오지 않으면 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협박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간녀들은요 자기가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자기가 따져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상황 탓, 남 탓하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를 무슨 유세를 떤다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들킨 후에도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줏대를 못 잡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질이들이랑 아내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인연한테 말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정상인가? 진짜 오히려 막 가스라이팅까지 당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상간녀랑 이야기를 할 때요 절대 엉덩이를 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간녀 박살내고 할 때도 무슨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어디 뭐 조용한 데 가서 엉덩이 붙이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길바닥에 서서 그냥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야이녀나 하면서 너 다시는 내 남편 만나지 말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과 공포 이런 걸로 이 여자를 조져가지고 초반부터 조져서 떼내야 되는 거지. 좋게 좋게 말로 설득하고 같은 여자로서 공감을 해주면서 이해를 하면서 얘를 배려를 하면서 한다고 생각을 했다가는 그냥 그 틈새를 상간녀가 이 교활한 년들이 파고들어가지고 상간녀가 아내분을 찜쪄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랑 엉덩이 붙이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간녀를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려드니까 그냥 아예 나랑 뇌구조가 다른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상간녀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 들어오셔서 힘도 얻고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